군이 건조할 계획인 경항공모함에 태울 수 있는 F-35B도 함께 검토했지만 F-35A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F-35B는 활주로에서 뜨고 내리는 F-35A와 달리 수직의 착륙 기능을 갖춰 경항모 탑재 전투기로 쓰인다. 한국국방연구원 F-35A가 더 적합 결론. 항모는 2033년 진수, 당장은 F-35A 집중. 수직의 착륙 F-35B는 항모 건조 후 검토. 26일 군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은 FX 2차 사업 기종으로 F-35B보다 F-35A를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곧 확정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서도 F-35A가 더 적합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국방연구원은 2033년께에서야 경항모를 진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F-35A에 집중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F-35A의 경우 올해 전력화를 시작했다. 그런데 운용 방식이 상이한 F-35B를 곧이어 도입하는 게 무리라는 진단이다. 또 F-35B는 같은 F-35 계열이라도 부품이 많이 다르며 F-35A를 배치한 청주 이외 또 다른 기지가 필요하다. 새로운 기지를 마련하는데 시간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국방연구원이 지적했다. 방사청은 2014년 F-35A를 7조 4천억 원에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9월 현재 8대가 한국으로 들어왔고 올해 안으로 13대가 도착할 예정이다. 공군은 2021년까지 모두 40대를 전력화한다. F-35A 선정 당시 합참은 가용 재원을 고려해 우선 40대를 먼저 확보한다. 나머지 20대는 나중에 결정한다며 FX 2차 사업의 필요성을 밝혔다. 당초 FX 2차 사업에선 동맹국인 미국이 제조하는 데다 스텔스 전투기라는 장점을 가진 F-35A가 사실상 채택되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의 주도 아래 경항모 건조 사업의 진도가 빠르게 나가면서 F-35B의 필요성이 떠올랐다. 국방연구원이 관련 연구를 시작한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지난 10년간 앞으로 3년간의 미국제 무기 구매 계획에 대해서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대비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차원이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경항모 건조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FX 3차 사업은 F-35B 20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귀띔했다. 40억 달러의 유지비를 절감하는 미국의 신형 항공모함 USS 제너럴 R. 포드. 미 해군은 5월 31일 버지니아주 뉴포트 뉴스에서 USS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을 인도받았다. 제럴드 R. 포드는 2차 대전 당시 해군으로 참전했던 미국의 38대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이 항공모함에는 F-35C 스텔스기와 FA-18E F 슈퍼호넷 등 전투기 44대, 조기 경보기 EE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5대, EA-18G 5대, MH-60RS 해상작전 헬기 19대 등 80대가량의 함재기를 탑재한다. 이는 웬만한 국가의 공군력과 맞먹는 수준이다. 제럴드 R. 포드함은 현재 운용 중인 이미지급과는 달리 포드급으로 새로 분류된다. 포드급 항공모함은 이번에 미 해군에 인도된 제럴드 R. 포드를 포함해 존 F. 케네디와 새로 부활하는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총 3척을 취역시킬 계획이다. 포드함은 현재 주력 항공모함인 이미지급 항공모함의 기본 설계를 그대로 사용하여 건조되었다. 이미지급 함들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으로 웨이스팅하우스가 제작한 열출력 500MWT를 발휘하는 A4W 원자로 2기를 사용해 총 1100MWT의 열출력을 냈으며 지난 20년간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의 자리를 지켜왔으며 아직까지 적수가 없을 정도다. 현재까지 10척이 취역한 상태로 순서대로 나이미즈, 드와이트 D. 아이전하워, 칼 빈선, 시어도 루즈벨트, 아브라함 링컨, 조지 워싱턴, 잔 C. 스테니스, 해리 S. 트루먼, 라널드 레이건, 조지 H.W. 부시가 존재한다. 니미츠함의 이름은
태평양 전쟁 때 유명한 해군 제독인 니미츠 제독의 이름을 딴 것으로 만재 배수량이 9만 톤이 넘는다.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펼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항공모함이 니미츠급의 6번째 조지 워싱턴함이다. 니미츠급 함의 크기는 건조되는 순서에 따라 크기가 조금씩 커졌는데 첫 번째 니미츠 함은 9만 1,400톤이었지만 다섯 번째 에이브러힘 링컨부터는 10만 톤에 육박하였다. 비행갑하는 축구장 3배의 크기이며 승조원은 6,000명이 탑승하고 닷 하나의 무게가 무려 27톤이다. 보통 80여 대의 전투기, 조기 경보기, 헬기 등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번에 인도된 포드급 항공모함도 현재 주력인 니미츠급과 크기는 거의 같은 만재 배수량 10에서 11만 톤이다. 그러나 포드급에는 다수의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니미츠급과는 비교가 된다. 우선 새로운 베텔 A1B 원자로 2기를 사용하여 각각 열출력 600MWT로 총 1200MWT의 열출력을 발생해 니미츠급의 1100MWT보다 높다. 원자로의 크기는 오히려 니미츠급에 사용한 A4W 원자로보다 작아졌으며 이 연료봉 교환 주기도 20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 제너럴 R. 포드함의 특징은 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가 미 항공모함 최초로 장착되었다. 스파이3, X밴드 다기능 레이더와 스파이4, S밴드 광역 수색 레이더를 한데 묶어 각각 위상 배열 레이더 3개면으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륙 장치가 증기 캐터펄트 방식에서 전자기식 캐터펄트 EMALS 방식으로 대체해 이전 증기 방식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함재기를 이함시킬 수 있다. 구조가 간단한 EMALS가 적용되면서 함재기 발진 횟수가 니미츠급에 비해 25% 늘어났고 승조원의 수도 자동화로 인해 니미츠급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4,600명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런 최신 기술 적용으로 포드급은 니미츠급에 비교해 수명을 다해 운용되는 동안 유지비를 40억 달러 이상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이륙만큼 중요한 착륙장치도 최신형 강제 착륙장치를 사용해 기존 함재기와 F-35 스텔스기는 물론 X-47 등 무인 전투기의 착륙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함재기가 임무를 위해 하루에 뜨고 내릴 수 있는 소티 생성률도 늘어나게 됐다. 니미츠급에서는 12시간 작전 시 120회, 24시간 작전 시 240회였지만 포드급은 12시간 작전 시 160회, 24시간 작전에 270회가 가능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두 번째 포드급 항공모함 존 F. 케네디 함이 2020년 취역을 목표로 건조 작업에 들어갔으며 세 번째 엔터프라이즈 함의 건조는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4.21세기 전 세계 해양을 장악할 미 해군의 제3세대 핵항모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 현재 미 해군 항공모함 전력의 주력은 역시 니미츠급이다. 니미츠급은 1975년 초도함 CVN-69 니미츠가 취역하면서 등장했다. 무려 10척이나 생산되면서 명실공히 미국 최고의 항공모함으로 자리 잡아왔다. 만재 배수량이 10만 톤이 넘어 미군이 보유한 함정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니미츠급은 웨스팅하우스의 A4W 원자로 2기를 장착하여 각각 100메가와트의 출력을 낼 수 있다.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가운데 제1세대는 처음 만들어진 CVN-65 엔터프라이즈 항공모함으로 니미츠는 엔터프라이즈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만든 제2세대 양산형 항공모함이었다. 니미츠급은 현재 미군의 주력함으로서 걸프전은 물론이고 아프간전, 이라크전 등에 투입되면서 움직이는 해상항공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다. 여태까지 미 항모의 주력은 니미츠급으로 42년간 새로운 급의 항모가 개발되지 않아왔다. 미국은 니미츠급 이후에 제3세대 항공모함으로 배를 만들 것인가 고민에 빠졌다. 미 해군이 구상한 차세대 항공모함은 CVN 또는 CVN-21이라고 불리었다. 차기 항공모함은 2002년 당시 해군 참모총장인 번 클락 제독이 제시한 해양력 21이라는 21세기 해군력 발전 방향의 영향을 받았다. 해양력 21은 해양 타격, 해양 방위, 해양 기지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압축할 수 있다.
즉 우선 미 해군은 정보력을 바탕으로 해군 해병대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육공군과 합동으로 지속적이고도 공세적인 정밀 공격 능력을 펼쳐야 한다. 둘째, 해양 통제와 전진 배치를 계속함으로써 미범토를 방어하고 분쟁 지역의 해역 방어로 전 지구적 방어 능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적국에 대한 진격 능력을 갖춤으로써 지상전에까지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해양작전 기동 능력을 확보하여 공격과 방어가 자유자재로 가능한 해양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 어느 곳에라도 전개하여 합동군으로서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니미츠급을 대체할 21세기의 새로운 항공모함으로 CVN-21이 준비되었고 이후 포드급이 되었다. 이런 야심찬 계획에 따라 수많은 차세대 해군 무기체계들이 구상되고 도입되었다. 우선 해양 타격을 위해서는 UCASD 함재형 무인 전투기와 함께 F-35B 수형이 채용되었고 호카이 레이더 개선 사업이나 P-8A 포세이돈 대장 초계기나 MQ-4C 트리톤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도 계속되었다. 전투함에서는 LCS처럼 상륙 지원 임무에 특화된 함정부터 자동화로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인 드게지 전 중화할트급 구축함 등이 차세대 무기체계의 주력이 되었다. 그리고 미 해군력의 핵심이자 상징인 항공모함으로서 CVN-21이 자리 잡고 있다. 즉 CVN-21은 해양 타격의 중핵으로 스텔스기나 무인 전투기를 포함한 다양한 함재기를 운용하여 하루 최대 1080여 개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EAD 조기 경보기 등 다양한 자산과 방어 시스템으로 함대 전력을 보호하며 유연한 해상 전진기지로서 미 해군에게 막강한 억제력과 전투 능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CVN-21은 부시 행정부 시절에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추진하던 국방개혁과 연계되면서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여 적은 인력으로 더욱 뛰어난 성능을 낼 수 있는 미래적인 무기체계의 상징으로 떠받들어지게 되었다. CVN-21은 니미츠급 마지막 항공모함인 CVN-77, 조지 H.W. 부시에 이어 CVN-78 제럴드 R. 포드로 명명되었고 2008년부터 예산이 할당되어 2009년부터 건조되기 시작했다. 제럴드 R. 포드급에는 신형 레이더, 전자기식 항공기 사출 장치, 신형 원자로 등 5가지 신기술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신기술을 함정과 접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지 않아 건조비가 급격히 상승했다. 예산 집행을 승인하기 전인 2007년 의회 추산으로 포드급은 105억 달러면 건조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건조 완료 목표 연도였던 2015년에는 무려 129억 달러까지 건조비가 상승했으며 심지어 그해에 건조가 완료되지도 못했다. 포드급은 결국 예정보다 2년이 늦은 2017년 7월 22일 취역했다. 포드급은 2015년 취역을 목표로 건조되었으나 실제로는 2017년이 되어서야 취역했다. 항공모함은 말 그대로 항공기의 기지가 되는 배를 가리킨다. 항공모함의 능력은 소티 생성률, 즉 얼마만큼 전투기를 많이 뜨고 내리게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니미츠급은 전쟁 시 24시간 가동하는 집중 임무 시에 하루 최대 200소티를 기록할 수 있으며 2004년 미 해군은 집중 임무 시 최대 230소티로 4일간 지속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니미츠급의 소티 생성률은 12시간 작전 시 120회, 24시간 작전 시 240회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포드급 항공모함은 12시간 작전 시에는 160회, 24시간 작전 시에는 무려 270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루 최대 270회의 작전이라면 슈퍼 호넷 기준으로 통상 JDAM 2발을 장착하고 임무를 수행할 때 약 500개 이상의 표적을 제거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니미츠급에 비해 상당히 발전한 능력이다. 그런데 포드급은 전장 333mm, 전폭 78m, 흘수 12m의 만재 배수량은 10만 1600톤 규모로 선체 자체도 니미츠급의 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니미츠급과 차이가 거의 없는 포드급이 이러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EMALS와 AAG다.
포드급은 EMALS와 AAG 등 새로운 이착륙 시스템으로 함재기의 출격 횟수를 늘렸다. 사진은 지상에서 EMALS 시스템을 슈퍼 호넷 함재 전투기로 시험 중인 장면이다. 보통 F-16 전투기가 이륙하는 데 필요한 최소 거리는 450여 미터, 착륙에는 910여 미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니미츠급 항공모함에서는 99m 이내에 이륙하고 98m 이내에 착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이륙에는 사출장치인 캐터폴트가, 착륙에는 강제 착함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 해군의 항공모함은 증기 사출장치를 사용한다. 원자로의 터빈을 돌리는 증기를 이용하여 항공기를 사출시킨다. 문제는 어쩌다 한 번씩 증기 압력이 부족한 채로 캐터펄트가 작동하기도 하는데, 이때 함재기에 충분한 추력을 주지 못하게 되어 항공기가 뜨지 못하고 물로 추락하게 된다. 니미츠급이 사용하는 MK-13 캐터펄트는 증기를 담기 위한 탱크 등 함내 차지하는 체적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중량만 해도 1,500톤에 이르며 캐터펄트 운용 요원만 해도 100명이 넘는다. 포드급은 전자기식 사출장치를 채용하고 있다. 즉, 증기가 아니라 강력한 전자기력을 사용하는